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이드님. 녹음하기 전에 이제 간단히 저희 또 차 한잔하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가이드님은 재미니? 손주 얘기만 나오면 그냥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고 목소리에도 이제 꿀이 뚝뚝 떨어지셔요. 그렇게 이뻐요? 재미니가? 네. 지금 20개월 된 제 손주 녀석인데 네. 어쩜 그렇게 예뻐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생긴 아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완전 남자 천사예요. 뽀얀 얼굴에 잘생긴 눈, 코, 입, 그리고 천진난만한 표정. 그 녀석을 낳아준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고마워요, 저는. 2, 3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하는데 그 시간이 매일 기다려져요. 이제 싫고 좋음을 좀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예뻐요. 그런데 싫고 좋음을 표현할 줄 아는 녀석이 왜 아직 기저귀는 차고 있는지 그것도 참 신기하고요. 예전부터 손주 자랑하려면 밥 사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매일 밥 사고 싶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제가 밥을 사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그 청취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저희가 좀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애들 크는 모습은 진짜 언제 봐도 사랑스럽고 예쁘죠.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7살에 또 공부의 중학 사춘기를 시기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은 또 그렇게 또 이겨내고 잘하니까요. 이런 할머니의 마음은 치매에 걸려도 변함이 없나 봅니다. 예전에 봤던 그런 감동적인 영상이 하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내용의 영상인가요? 치매로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는 엄마를 위해서 매일매일 임신 사실을 알리는 딸의 사연이었어요. 그 딸이 이제 크리스틴 스톤, 미국에 살고 계신 분이에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이름이 세츠코 하몬이라는 분인데 8년 전쯤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세츠코 어머니가 점점 기억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는 딸이 한 말도 단 몇 분 동안만 기억을 하신답니다. 그런 엄마를 위해서 딸 크리스틴은 매일 똑같이 자신의 임신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 세츠코는 처음 들었던 것처럼 한결같이 기뻐하고 딸을 축하해줘요. 그리고 그 아이를 또 키워주겠다고 하세요. 그 영상이요. 슬프기도 하지만 참 감동적인데요. 그죠? 근데 이 딸이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이제 그때 인터뷰했던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중에 태어날 내 딸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가 생겨서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했었고 또 네가 할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매번 보여주는 반응이 매우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어요. 대단한데요. 치매로 인해 반복되는 일상이 짜증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딸이 참 지혜롭게 현실을 받아들이며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것 같아요. 손녀가 커서 저 영상을 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게요. 그 영상 댓글에 어떤 누리꾼이 할머니는 매일매일 행복한 소식을 들어서 기쁘시겠어요 라고 또 나름 재치 있는 댓글을 달았던데, 가이드님, 이렇게 늘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 영상 속의 엄마처럼 세상 모든 어르신들이 착한 치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영상이 더 좋은데요. 영상 속의 가족도 또 행복한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는 건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나하고 또 우리 어르신, 우리 가족이 좀 더 행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는 나쁜 치매를 착한 치매로 만들기입니다. 가이드님, 착한
착한 치매는 뭐고 나쁜 치매는 뭐죠? 보호자분들이 상담을 할 때 가끔 우리 어머니는 착한 치매예요. 아니면 우리 아버님은 나쁜 치매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착한 치매와 나쁜 치매라는 의학적인 용어는 없어요. 그럼 어떤 경우를 착한 치매라고 하는 거죠? 치매에 걸렸다고 모든 능력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일정하지 않아요.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이전보다 기능이 더 떨어지고 또 기억력이 더 감퇴되기는 하지만 평범한 생활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돌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건 착한 치매가 아닐까요? 앞서 그 영상 속의 할머니처럼요? 네, 가족들은 어르신이 기억 못하는 게 있으면 반복해서 이야기해 드리고 또 길을 잃어버리면 자식을 키우듯이 어르신 손을 꼭 잡고 다니세요. 가족들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르신의 원래 모습을 그리워하며 같이 견뎌가는 거죠. 그럼 나쁜 치매는요? 사랑했던 이가 갑자기 나를 도둑으로 물면서 물건을 훔쳐갔다고 욕을 하고 밤마다 잠은 안 자고 집 밖으로 돌아다녀 가족들을 모두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깔끔하시던 분이 아무 데서나 용변을 보고 처리를 못한다면 이게 나쁜 치매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치매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러한 정신행동 증상이 있다면 가족들은 절망감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르신의 모습을 차츰 잊게 되고 돌봄을 포기하고 눈물을 삼키면서 어르신을 시설로 모시게 되겠죠. 참 안타깝네요. 착한 치매도 나쁜 치매도 누군가의 기억에는 어머니 아버지였고 사랑하던 가족이었는데 그죠? 이러한 치매 어르신의 정신행동 증상으로 인한 돌봄 부담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고 어르신이 가능한 오래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행동 증상에 대하여 잘 알고 또 그 증상을 다루는 원칙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가로수 제4화 엉뚱한 행동에도 이유가 있어요 편에서 우리가 좀 다루었어요. 그랬었죠. 가로수 4화입니다. 엉뚱한 행동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행동 증상의 원인,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었죠. 아직 방송을 듣지 못한 분들은 가로수 4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들어보셨던 분도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신행동 증상으로 고생하는 가족분의 사연도 들어보고 또 이 정신행동 증상과 관련하여 자주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진행하면 어떨까요? 네, 좋지요.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의 사연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가볼게요. 사연 주신 분은 며느님입니다. 70대 시아버지께서 화낼 상황이 아닌데 막무가내로 화를 내신다고 합니다. 사연 읽어드릴게요. 그날 아침에도 우리 가족은 각자 출근과 등교 준비를 하느라 바쁘고 시아버님 또한 주간보호센터로 가실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차량이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 아버님이 바지에 소변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소변을 보셨으니까 빨리 옷을 갈아입고 가셔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걸 거부하시면서 그 누가 오줌을 놨다고 그래? 나는 그냥 갈 거야 이러면서 그냥 나가시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저는 새 옷을 꺼내 갈아입혀 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를 세게 밀치고는 화를 내시는 겁니다. 평소 아버님이 말씀이 없으시고 조용한 성격이라서 이런 일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과격한 행동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제는 같이 모시고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을 주신 며느리께서 많이 놀랐겠어요. 치매 어르신을 모시다 보면 이렇게 가슴 쓸어내리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요. 평소에 좀 조용한 성격이시랬는데 아버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내신 걸까요? 치매 어르신의 경우 뇌세포의 손상으로 쉽게 다른 사람의 말이나 요구에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감정 조절도 어렵고요.
그런데 사건 당일 분주한 상황 속에서 며느님이 이야기하시다 보니 요구하는 상황 자체를 압박으로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옷 갈아입자는 게 그렇게 좀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크게 힘든 일이 아니더라도 치매 어르신에게는 뭔가 여러 가지 지시가 주어지는 분위기 자체가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버님은 이미 소변을 보신 것에 대한 수치심과 불편감으로 감정이 많이 상하신 상태일 수 있고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 답답하고 화가 나서 과격해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죠? 냄새 나는 옷을 그대로 입고 가시도록 그냥 냅두는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님의 감정을 읽고 화를 내는 원인을 찾아서 감정을 잘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은 기억 저장의 한계에 있어 한 번에 여러 요구를 동시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기억납니다. 치매 어르신과 대화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리고 소변을 보신 것에 대한 수치심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자존감을 최대한 유지시켜 드리면서 대화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옷이 물에 젖었네요. 새 옷으로 바꿔 입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그러네요. 소변을 봤다는 사실을 이걸 굳이 짚고 넘어가지 않는 이게 포인트네요. 어르신 입장에서는 민망하지 않는 대화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처럼 어르신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첫째, 이럴 때 어르신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면 실패하므로 다른 화제로 전환시키거나 조용한 환경으로 모시고 가서 자극을 제거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는 어르신과 대화 시에는 가급적 어르신의 눈을 마주보며 말을 천천히 하세요. 셋째는 지시는 단계적으로 짧은 문장으로 간단히 하며 어떤 행동도 재촉하지는 마세요. 넷째는 평소 작은 성취에도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자주 지지하고 도와줍니다. 말씀하신 방법을 하면 공격적인 행동은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네, 치매 어르신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겼을 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자 다음 사연 볼게요. 이번엔 따님이 주신 사연인데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과격한 행동을 하는 치매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치매 환자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기분 전환 겸 외출을 하고 싶어도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불안해하셔서 외출도 어려운 상황이요. 어머니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근데 최근 들어 어머니가 감정 조절이 안 되면서 제게 화를 내고 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게다가 자주는 아니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던지는데 못하게 잡으면 제 팔을 움켜쥐고는 놓지를 않아서 몸싸움으로 번져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돌봄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어머님이 최근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또 과격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서 이 보호자님이 무척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좀 전의 사례는 바지에 소변을 본 것이 계기가 된 것 같고 지금 이 사례는 예측이 어려운데요. 화가 난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저희가 해결할 건데 그죠? 치매 어르신은 여러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과격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다음 상황 중에서 혹시 우리 어르신의 현재 상황에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 가려움증, 변비, 부딪힘, 통증, 피로감과 같은 신체적 이유. 둘, 주변 사람의 비난, 스스로의 실망, 좌절감, 또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이유. 셋,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따른 혼돈, 소음, 익숙하지 않는 사람 등 환경적 요소. 넷, 돌봄 제공자의 태도,
즉 부정적인 태도는 없었는지 등 여러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일단 어르신들이 편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우리도 마음이 불편하든 몸이 불편하든 그러면 짜증이 나듯 또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겠네요. 불편한 상황을 제거해 주셔야겠죠. 그러게요. 그래서 주로 어떤 상황에서 흥분하고 화내는지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근데 물건을 막 집어던지고 욕을 하는 상황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생각만 해도 이거 심장이 두근두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쉽지는 않지만 침착하셔야 해요. 그리고 어르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탓하거나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니면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어머니의 팔을 붙잡거나 하는 거는 피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직접 신체로 맞서는 것은 피하도록 하세요. 한 걸음 떨어져서 어르신 주변에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스스로나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물건 등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있다면 치워주시고요. 이후에 한 발짝 더 떨어져서 어르신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과 맞서려고 하거나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면서 차분하게 기다리라는 말씀인데 쉽지 않네요. 처음 겪는 분일수록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 불안해 하시는데요. 내가 불안해하면 어르신도 그 감정을 느끼면서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더라도 최대한 침착하게 어르신을 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행동이 줄어들 때쯤 안심시키고 이해하고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하여 공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화가 나버리면 가족이나 어르신 다 힘든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되도록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끔 행동이 진정된 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질문하거나 어르신의 이상 행동에 대하여 상기시키는 분이 계신데요. 있죠. 예를 들어 엄마 저번에 저 물건 던졌던 거 기억나? 왜 그랬어? 뭐 이렇게 말이죠. 네, 어르신이 다시 그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알아듣겠지 싶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라고 이야기하셔도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 상황을 다시 상기시키는 행동은 삼가하세요. 행동이 지나간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해서 비난이나 어떤 교육도 통하지가 않으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저 평범하게 대우해 드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참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만 당사자 입장에서 좀 쉽지는 않지만 이게 방법이니까 이렇게 조금 노력을 해봐야겠고요. 자, 가이드님, 그럼 이제 자주 하는 질문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어떤 질문인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밥을 드셨는데 계속 달라고 조르세요. 그래서 이미 드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화를 내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무시하거나 야단치지 마시고 과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르신의 요구에 응해 드리도록 하세요. 소량씩 여러 번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식사를 거부하셔서 힘듭니다. 몇 번 권해보다가 짜증이 나서 그러다 굶어 죽는다고 짜증을 냈더니 아예 밥그릇을 던지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는 질문이네요. 야단을 치고 화를 내거나 또는 음식을 치워버리거나 강제로 먹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어르신 입안에 염증이 있거나 치아에 문제가 있어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혼자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식사를 잘 하시면 칭찬도 수시로 해주시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같이 살기 싫다고 하니까 난감합니다. 부드러운 태도로 목욕을 권하고 격려해 주시고 스스로 목욕할 기분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아요. 혹시 신체적 불편감 때문에 싫어하는 것인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필요하다면 처방된 약을 먹인 후에 불편함이 줄어들면 그때 목욕을 하도록 하세요. 이때 목욕 시간은 너무 길지 않고 목욕 후 칭찬해 주시고
좋아하는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목욕 중에 폭력을 휘두르세요. 그래서 잔뜩 긴장해서 목욕을 하는데도 오늘 또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목욕이 무섭습니다. 몸을 식힐 때는 무엇보다도 부드러운 대화로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가 없으면 환자는 위협을 느껴 불안해해요. 물의 온도나 씻는 방법은 환자의 습관에 따라 맞추고요. 신체적으로 불편한 곳이 없는지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욕 중에 잠시 기다려도 어르신의 폭력이 더 심해지면 어르신의 의견을 존중하며 목욕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옷을 입고 벗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해드린다고 옷에 손을 대면 혼자서 할 수 있다고 또 짜증을 냅니다. 옷을 바르게 고쳐 입으라고 지시하게 되면 오히려 반감을 갖게 될 수 있어요. 동작 하나하나 생각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말을 걸면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옷 입는 순서에 맞추어 미리 옷을 배열해 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방구석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길래 뭐 하시는지 살피러 갔더니 대변을 손으로 만지고 계셔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놀라신 눈치인데 사실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 야단치지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뒤처리를 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배려해 주세요. 대변을 만지다가 들켜서 당황하고 있을 때 걱정하고 있는 마음을 알아주면 좀 안심이 될 것입니다. 만약 안절부절을 못하거나 방 구석으로 가는 경우는 곧바로 화장실로 모시고 가는 것이 좋아요. 간혹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르신이 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유도하면 아마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어르신이 평소 잘하시는 뜨개질이나 또 그림 그리기, 수공예 활동 등이 있겠죠. 일곱 번째 질문 사연입니다. 자꾸 화장실이 아닌 딴 곳에서 대소변을 보세요. 미치겠어요. 어르신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한 뒤 배변의 낌새를 보이면 미리 화장실로 모시고 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평소 어르신 배변 시간을 확인하고 그 시간이 되면 어르신에게 배변 의사를 물어 미리 화장실에 가는 것도 또 한 방법이겠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으셔서 답답합니다. 어르신은 자신을 부르는 것을 모르거나 자신과는 관계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시끄럽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화를 내거나 큰 소리로 다시 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볼 수 있도록 어르신 앞에서 이름을 부르도록 하세요. 이렇게 질문이 모두 일상생활 하는 중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네요. 네. 질문처럼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을 돌보는 분들은 종종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어르신의 이상행동 증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가로수에서는 어르신들에게서 나타나는 나쁜 치매 행동들이 도대체 왜 나타나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예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도 중요하지만 돌보는 사람이 이런 과정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케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런 분 많지 않죠? 이런 과정에서 보호자분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속상한 일도 많으신데 본인 스스로도 돌볼 수 있도록 주변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상대를 한 명쯤은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로수가 여러분들께 많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치매 가족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소중하게 담아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더욱 알찬 정보로 늘 그렇듯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